자,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 무리식과 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식이라는 게 뭘까? 일단 무리식 그러니까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떠올려야 돼요.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무리수라는 게 뭐죠? 실수 중에서 유리수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통상 우리가 양의 값만 따져본다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숫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쓰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이상한 거 뭐 하나 발견했죠? 이런 거. 이거는 근호 안에 있는 것이 제곱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서 유리수가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리수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리수를 정의를 하는데,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무리식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무리식이면 식이니까 근호 안에 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식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식, 그것들 중에 유리식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루트 x다. 무리식 맞죠? 뭐 3x 플러스 2의 루트다. 역시 무리식 맞습니다. 근데 만일에 안에 x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경우는 어떨까? 근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쇄되고 나면 x 플러스 1이 되어버리겠네. 그렇게 되면 유리식이 되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얘는 무리식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제 무리식이 뭔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수라고 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서 만들어진 게 무리식이다 보니까 얘가 전체적으로는 실수로서의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되어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은 일단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실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로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려면 근호 안에 있는 값, 이걸로 본다고 치면 x가 0 이상이 되어지면 얘가 실수가 되어지는 거고, 얘가 실수가 되어지려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무리식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이 실수가 되어지기 위한 조건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놔둬야 후에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예문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1-x의 루트 더하기 x 플러스 1의 루트 분의 1이라고 하는 무리식이 있다고 합시다. 무리식 맞죠? 무리식. 얘는 무리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호 안에 식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리식 맞습니다. 얘가 실수가 되어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x가 0 이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 x 플러스 1이 0 이상이 되어지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해? 0 이상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만일에 이게 0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0분의 2이 되어집니다. 정의가 되나요? 정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는 뺍니다. 빼고 난 다음 얘하고 얘하고의 혹시 공통 부분이 있는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x는 얘를 바라다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등호 뺐습니다. 얘를 바라다 봤더니 1 이하다.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이 실수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x의 범위는 요 범위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그 무리식이 의미를 갖기 위한 조건도 이렇게 체크한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무리식들의 기본적인 연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기본적인 연산만 한번 따져볼 거예요. 연산 그러니까 뭐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런 형태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x제곱 같은 이런 게 근호 안에 들어가 있더라.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루트 4 같은 숫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숫자는 우리가 쓰기 나름이겠지만 2의 제곱의 루트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대해서 루트다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근호를 벗겨내면 2가 되는 거고 얘는 근호를 벗겨내면 마이너스 2가 되어지게 돼요. 야, 이거 참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제곱수일 때에는 제곱했을 때 그 숫자가 나오는 것들을 따져봤더니 이렇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호 안에 제곱이 되어지는 경우는 얘를 절대치 x라고 바라다 봅니다. 이렇게. 절대치 2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가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x가 될 때가 있는데 x가 될 때는 언제냐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클 때, 0이 될 때도 성립이 되겠죠.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0이 될 때도 성립이 돼요. 근데 통상 뭐 여기다 붙였으니까 우선 등호를 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제곱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질 때에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예문 간단한 거 하나 좀 보고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저 a에 대한 식으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a-1의 제곱에 대해서 루트 그리고 a 플러스 1의 제곱에 대해서 루트 되어진 얘들을 한번 합쳐보자. 결과는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절대값 a-1로 쓸 수 있는 거고 플러스 여기 a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얘를 읽어 나가게 되면 일단 얘부터 읽으면 a가 1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a-1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또 바라다 보세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다. 자, 얘는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절대값 기호가 날아갑니다.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a 플러스 1. 됐나요?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날아가고 남는 건 숫자만 남겠다. 2.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네요. 됐습니까? 근호 안에 제곱식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절대값 기호로 바꾼 후 크냐 작으냐 0과 비교해서 나눠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리수가 또는 무리식이 분모에 있는 경우, 분수로서 분모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수일 때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무리식일 때에도 그것을 유리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여기 루트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루트 2분의 1이라는 숫자로서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이라는 숫자는 정해진 숫자. 근데 루트 2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로 특정 숫자를 나누겠다? 가당한가요? 가당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숫자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식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분모가 유리수가 되려면 이거의 제곱이 되어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분모를. 그러려면 분모에다가 루트 2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도 루트 2 곱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곱해서 식의 형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면 돼요. 무슨 소리야? 식의 형태는 분명히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형태의 변화는 생겼다. 그러나 성질에는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됐습니까? 예, 성질에는 변화가 없도록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왜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이유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숫자로서 받아들이기 불편하나 이거는 숫자라고 하는 꼴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리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모가 a 루트 b분의 1의 꼴로 되어지는 경우,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루트 b를 여기다가 곱해서 a b분의 루트 b 하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유리화하는 방식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우리 공부했어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 이런 거는 유리화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항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냥 이거 제곱시켜버리면 된다. 그러면 이거 제곱시키면 유리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루트 6이라고 하는 무리수가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될까? 각자를 제곱하는 게 맞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하고 이거를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의 꼴로 분모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다 어떤 작업을 하면 이게 나올까? 곱셈 공식 열심히 했으면 합차식 여러분들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하면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이거에다가 얘가 곱해진다라고 하면 분자에도 똑같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얘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모는 각자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 분자에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런 연후에 계산해 주면 되네요. 그러면 얘는 3 빼기 2니까 그냥 루트 3 플러스 루트 2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나타나는 식이 합이나 차의 꼴로 무리수에 대한 이런 꼴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합차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 준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꼴은 얘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는데 분모에 곱해주게 되면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되니까 a 마이너스 b 되어지겠다. 됐죠?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야? a하고 b가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제로가 되어져 버릴 테니까 그런 경우는 배제시키는 상태에서 얘기를 꾸려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만일에 여기가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면 그것을 이렇게 유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같은 구조의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놓고,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징그럽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간단한 예문 하나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부터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식을 좀 정리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얘를 묻고 있는데 이때 x가 루트 3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참 고민돼요. 식이 지금 만만치 않은 꼴인데 일단 유리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x가 루트 3이에요. 그럼 이거를 먼저 집어넣으면 어떨까? 루트 3이 만일에 여기에 들어가면 루트 3 플러스 1의 전체 루트 나와요. 근호가 겹쳤네. 그죠? 근호 위에 근호가 또 있는 상태예요. 우리 그런 거를 이중근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중근호 우리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얘를 먼저 넣게 되면 식이 더 복잡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부터 유리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줄까? 플러스를 분모에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곱해주게 되면 이거 제곱, 요거 제곱 나오겠죠. 그러니까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나오고, 분의 분자에서는 플러스가 곱해졌으니까 이거 제곱돼 버리겠네.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식이 좀 복잡해졌나요?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는 x 플러스 1이고 앞에는, 뒤에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음수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치 붙여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근데 x가 루트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유지가 되겠죠. 자, 요거 분의 분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 제곱하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2x만 남겠다. 그리고 얘하고 곱한 거 플러스 2의 루트 이거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겠다. 자, 여기 x 날라가고 2가 남으니까 2 빼버리면 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얘를 유리화해서 만들어 놓은 식인데, 루트 3이 x라 그랬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루트 2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x의 값이 이렇다고 해서 미리 집어넣고 식을 정리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를 유리화를 하는데, 이렇다라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얘가 들어간 식을 이중근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중근호식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중근호입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이중근호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중근호 형식은 이런 꼴이에요. a 플러스 b 2 루트 ab에 루트 요렇게 붙어 있는 거, 기본적인 이중근호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나가느냐면, 바깥에 있는 근호를 없애주든지 안에 있는 거를 없애줘야 되는데, 안에 있는 거를 없애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나간다. 즉 근호 안에 있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루트 AB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꼴이죠. 그래서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보고 B는 루트 B의 제곱으로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근호가 붙어 있는 거죠. equal to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얘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네요. 요렇게 루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조건으로 A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완벽해지는 거죠. 됐죠?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또 있어요.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 루트 AB의 꼴로 표시가 되어지는 식. 그럼 얘는 지금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그 마이너스는 여기에 영향을 줄 테고 결국 여기 마이너스 나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다. 그랬더니 선생님 B가 더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서를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A가 B보다 크고 모두 0보다 크다. 요렇게. 그렇게 놓게 되면은 따로 이 크기에 따르는 분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이중근호의 형식은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수의 곱과 두 수의 합의 꼴로 되어져 있는 이런 식.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거기에서 특히 근호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반드시 2다. 이 사실. 이중근호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근호 앞에 2가 곱해져 있더라. 이런 경우는 완전 제곱식의 형식을 빌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중근호를 벗겨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참고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출발을 하기는 했으나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이중근호 형태의 간단한 예문 한번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4-2 루트 3에 이렇게 이중근호야.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지금 보니까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죠. 이게 곱이고 이게 지금 합의 꼴이에요. 그러면 보탰을 때 4가 나오는데 곱했을 때 3이 나오는 두 수 뭐가 있을까요? 3과 1이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근 기호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숫자들에 대해서 큰 거 앞에 작은 거 뒤에서 루트 3 마이너스 1. 원래는 루트 1과 같은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완전 제곱꼴로 바꿔가면서 막 해나가면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보고서 얘기를 꾸려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마이너스 루트 3의 루트. 이중근호인데 보니까 곱한 게 3이고 보탠 게 2래요. 여기 2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는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형식을 여기 또는 여기다가 맞추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맞추자고. 여기다 맞추면 얘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얘를 2루트 3으로 만들어준다면 요거 4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2로다가 요렇게 나눠주면 어때요? 같은 식이죠. 요렇게 해주면. 됐습니까?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분자는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거를 2로 나눴을 때 루트 요렇게 달라붙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분모는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네요. 됐죠? 근데 이걸 답 그러고서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유리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유리화 과정을 거치면 루트 2를 여기다가 곱해주게 되면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서 유리화 과정까지 거쳐서 얘는 얘가 되어지게 된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중근호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곱근 내부에 완전 제곱식으로 표시가 되어진 식, 그 다음 식을 유리화하는 방법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부수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